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2기가 확정되자 벌써부터 각국 정상들은 트럼프와의 관계 개선에 고심 중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 각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호감을 사기 위해 노력하면서도 트럼프 1기 때 경험했던 충돌, 모욕, 불화 등을 떠올리며 관계 설정에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를 2개월여 앞두고 주요국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주변 인물이나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싱크탱크와 교류하기에 분주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등 일부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거래적 성격에 부합할 전략을 마련하고 있고, 트루도 캐나다 총리는 고율 관세 부과 등 트럼프의 급진적인 본능을 완화하고자 수십 명의 공화당 지도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공무원 팀을 파견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즈는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노력의 대부분이 실패할 것임을 시사한다. 과거 1기 집권 당시 예측 불가한 트럼프의 스타일과 보호무역 정책은 각국 지도자들 간에 애써 쌓아온 관계가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멜컴 턴불 전 호주 총리는 트럼프는 선거 때와 재임시가 다르다. 그나마 그를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첨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쩌면 이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선거 훨씬 전부터 트럼프의 승리를 예상하고 찾아간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그리고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등입니다.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디든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포퓰리스트이자 독재 스타일의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의 메가, 즉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해서 트럼프와 코드가 가장 가까운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오르반 총리는 정기적으로 트럼프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고 서로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점점 더 팽창주의적인 중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대만은 트럼프의 귀를 사로잡고자 열망하는 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2016년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당시 대만 총통 차이 잉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는 미중 수교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 트럼프와 라이칭더 현 총통과의 전화는 없었다고 합니다. 라이 총통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모두 트럼프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편 유럽연합은 트럼프 복귀에 대한 불안으로 선제적 브레인스토밍 회의를 갖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기업인들도 분주해졌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롯데입니다. 최근 위기에 빠진 롯데는 과거 트럼프와의 인연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는데요. 트럼프 시즌2를 맞아 신동빈 회장이 올 연말 정기 인사에서 북미 등 해외 사업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을 전진 배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신 회장은 2019년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 대기업 총수 중에서는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했습니다. 당시 롯데케미칼이 3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루이지애나주의 석유화학 공장을 설립한 데 따른 감사 인사 자리였습니다. 이렇게 롯데와 트럼프의 인연이 있던 만큼 곧 있을 롯데의 정기 임원 인사에서 트럼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물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이 어째서 다시 트럼프의 집권을 선택했을까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압승 첫 번째 이유는 미 국민들이 고물가에 대한 반감으로 바이든 정부를 심판했다고 분석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은 이어지고 있는데 트럼프가 외쳤던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전쟁을 24시간 내 끝낸다는 호언장담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바이든 정부 시절 미국의 경기 지표는 긍정적이었지만 실질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들의 생활에는 전혀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관세를 바탕으로 한 보호무역주 이론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먹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트럼프의 경제 원리는 일단 관세를 올려서 수입을 막고 제조시설을 미국에 지으라고 압박해 미국 내 일자리를 증가시켜 노동자들의 소득 증가를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은 기업에게는 그 대가로 친환경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저금리를 제공하는 등의 당근을 주는 겁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모든 산업을 미국 안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안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이민자를 배척하여 경제적 혜택은 미국인, 즉 자국민만 보도록 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경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트럼프는 이민자 추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의회, 기타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 등 여러 소식통들을 인용해 트럼프 참모들이 그의 취임 직후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추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 가운데 비상사태 선포를 통한 군 자원 동원 옵션도 들어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를 대거 수용할 시설과 관리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곧바로 투입이 가능한 군시설과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비상사태 선포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안에 대한 논의는 선거 수개월 전부터 시작됐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뒤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하는데요. 불법 이민자 추방 규모를 급격히 늘리기 위한 정책 변경 등도 논의 주제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적용되고 있는 이민 관세국의 불법 이민자 추적 제한을 해제할 전망입니다. 지금은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 외에는 미국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불법 이민자들은 이민 관세국이 추적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추적 제한을 풀겠다는 겁니다. 또 트럼프 측은 불법 이민자 추방 재판도 속도를 내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로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이민법원으로부터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들, 또 범죄 혐의를 받고 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을 추방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이민자는 약 130만 명에 이릅니다. 트럼프는 대선 유세에서 바이든 행정부 들어 미국에 800만 명이 불법적으로 유입됐다면서 이들을 신속히 추방하는 것이 나라를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2년 기준으로 미국 불법 이민자 수를 약 1,1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후 더 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최대 2천만 명을 추방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규모 추방을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군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트럼프의 참모들은 트럼프 취임 첫날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에 취임한 트럼프가 국방부에 자금을 지원해 멕시코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불법 이민자 수용과 추방에 군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적으로 가능한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트럼프 참모들은 비상사태 선포로 군 기지에 불법 이민자들을 가두고 추방이 쉽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45대 대통령으로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을 통해 미 경제에 한 차례 충격을 줬던 트럼프가 내년 1월 20일 47대 대통령을 취임하면 다시 미 경제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막대한 노동력 부족 사태를 겪으면서 물가 상승이 촉발될 전망입니다. 직접적인 비용 부담도 엄청납니다. 이민단체인 미국이민위원회 추산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 이민자 모두를 추방하는데 10년 넘는 시간이 필요하고 비용은 9,680억 달러가 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고 검거에 나설 연방 공무원들도 더 채용해야 하고 이들을 수용할 시설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불법 이민자들을 실어나를 비행기도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라면 이런 엄청난 혼란을 감수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미 몇 차례 암살 시도로 죽을 고비를 넘긴 트럼프에게 이민자 추방을 위한 비상사태 선언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근 경호 인력을 강화했는데요. 놀랍게도 한국 기술이 주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장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이 트럼프 저택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로봇이 무려 9mm 기관총을 탑재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말어라고 해서 보안 세부 사항을 강화했으며 현재 이 건물을 순찰하는 로봇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봇계의 몸통에는 USSS, 즉 미 비밀경호국의 이니셜이 쓰여져 있습니다. 즉 비밀경호국에서 스폿을 구매해 대통령 당선인 경우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로봇계의 이름을 스폿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제작했으며 감시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밀경호국은 뉴욕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당선자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는데요. 구체적인 기능은 파악할 수 없지만 이 로봇계에는 감시 기술과 보호 작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고급 센서가 장착되어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로봇 기업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계 스팟은 미군 민간 용병 기업 CMI2와 함께 지난해 미 육군 전술 훈련 테스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다종 로봇은 최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전쟁에 투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군도 육공군 등에서 고스트 로보틱스가 개발한 로봇계 비전 60을 실제 작전에 동원하고 있어 눈에 띄는데요. 고스트 로보틱스는 LIGN-X1이 최근 인수한 미국 로봇 기업입니다. 비전 60에는 고성능 정찰 카메라, 지뢰 탐지용 센서, 기관총 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로봇 기업들은 미 대통령 당선자의 경우는 물론 미 육군 전술훈련 테스트에 참여하는 등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